안녕하세요. 리소메듀 영어과 대표원장 최순영입니다. 오늘은 6강 수동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 수동태라는 걸 좀 들어보신 분들은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처음 개념을 받아들일 때 좀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개념입니다. 뭔가 수동이라는 게 뭐야? 이거 뭐 그냥 못 움직이는 거야? 누가 움직여줘야 하는 거야? 그게 맞거든요, 사실은. 주어가 어떤 동사의 행위를 하는데 사실은 주어가 그 동사의 행위를 스스로 못해요. 당하는 거죠. 누군가가 해줘야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이 수동태에 들어가기 전에 능동태라는 게 이 수동태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는 걸 하나 같이 잡고 가셔야 합니다. 능동태라는 거는 또 무엇이냐 하면 이 능동태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표현들을 능동태라고 해요. 내가 영어 공부를 한다 이런 거요. 내가 책을 읽는다. 나라는 주체가 어떠한 행위를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런 것들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지금 5강까지 썼던 모든 예문들은 다 능동태 예문이에요. 그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는 능동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만 종종 수동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계속 제가 강조드렸는데 이제 동사의 특징에 대한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능동태, 수동태도 어딜 보면 알 수 있다? 동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동사가 이렇게 생기면 능동태고 저렇게 생기면 수동태야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수동태의 기본 구조와 시제별, 현재, 과거, 미래별 수동태가 또 어떻게 생겨 먹었나 이런 걸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동사가 왔을 때도 수동태는 어떻게 쓸 건가 라는 걸 함께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목표입니다. 목표. 당연히 수동태의 기본 구조,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거고 두 번째,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시제에 따라 수동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거고 세 번째, 조동사가 오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쓸 건데요?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동태 기본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어가 행동을, 동사라는 행위를 하는데 스스로 못하고 뭐 하는 구조다? 당하는 구조입니다. 기본 공식, 문법은 어느 정도 수학과도 같아요. 공식을 좀 알면 문제 푸는 게 좀 쉽거든요. 그래서 기본 공식은 어떻게 생겼냐? 동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사를 보면 시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동사가 비동사가 온 다음에 과거 분사 PP가 오게 되면 수동태예요. 여기서 이제 PP? 얘가 뭐지? 싶으실 건데 이 PP라는 거는 우리가 제가 3강에서 한번 배부 자료에 동사 다음에 불규칙 변화로 과거 시제가 go는 went로, by는 bought로 이런 것들 표로 정리해서 보내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6강도 제가 자료를 같이 첨부해 놨는데요. 동사에는 3단 변화가 있어요. 현재 시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 시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그 과거 완료에 해당하는 게 PP예요. 과거 분사라고 써 있는데 과거 완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말했던 뭐 할까요? 고 해볼까요? 고는 현재형이에요. 근데 과거형은 went죠. 과거 완료형은요? gone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의 경우에는 비동사가 온 다음에 뒤에 형태가 뭘로 쓰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과거 완료로 쓰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동태를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조금 많아져요. 귀찮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 과거 완료도 외우셔야 돼요. 동사의 3단 변화가 다양하게 변화하는데 A, A, A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현재, 과거, 과거 완료가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A, 지금 고처럼 B, C로 다 다르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 B, C로. 이런 경우는 B도 외워야 하고 C도 외워야 해요. 그 다음에 A, B, B. 과거와 과거 완료가 똑같이 생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좀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제가 바이 같은 경우는 과거형으로 보트고요. 과거 완료도 boat입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A, B, B죠. AA에는 뭐가 있어요? 컷이요. 컷,
cut, cut. 이거 다 어떻게 하는데요?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계속 보시면서 외워주셔야지 우리가 과거나 과거 완료를 어떤 형태로든 막히지 않고 술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동태 같은 경우는 주어가 동사라는 행위를 스스로 못할 때 쓰는 건데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쓴다고요? 비동사에다가 PP, 과거분사, 과거 완료를 붙여서 씁니다. 됐나요? 과거 분사라기보다 완료로 바꿔놓을게요. 과거 완료. 과거 분사로 써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냥 두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비동사에다가 pp를 쓸 건데요. 여기서 제가 잘못했네요. 과거 완료라고 쓰는 것보다 분사가 더 정확합니다. 어차피 완료는 우리가 시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갈게요. 어쨌든 여기서 예문으로 보시면 이런 거죠. 주어가 더 윈도우예요. 창문이죠? 창문은 스스로 여나요? 못 엽니다. 사람이 열죠. 그러면 주어라는 윈도우는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픈이라는 행동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사를 어떻게 쓴다? 비동사의 PP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the window is opened 이렇게 쓰는 거죠. 얘는 규칙 변화라서 어렵지 않게 썼어요. 마찬가지 두 번째, 이 책이라는 게 그에 의해서 쓰여진 거죠. 책은 스스로 못 써요. 사람이 쓰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도 행동, 쓰임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was written으로 씁니다. 얘는 A, B, C의 구조로 변하는 동사입니다. write, wrote, written. 그래서 지금 PP로 written을 쓴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건 동사의 행위를 주어가 스스로 못할 때 이 동사를 수동태로 써야 하는데 그 수동태의 형태는 비동사 플러스 PP다. 비동사 플러스 PP인데 그 PP의 변화는 동사의 3단 변화에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뭐 이거 해석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신다면 제가 맨날 돼지바 기억하라 그러거든요. 되다, 지다, 받다의 형태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형태로 해석만 해주시면 돼요. 그 창문이 열린다, 그 책이 그에 의해 쓰여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시제별 수동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동태랑 수동태를 비교하면서 한번 갈 건데요. 능동태는 이렇게 생겼대요. He opens the door. 그치, 그 사람, 그가 그 문을 뭐 한 거야? 연 거야.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의 동사가 능동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동사의 생김새 자체가 능동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일반 동사가 와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걸 확인하고 s를 붙여줬어요. He opens the door 이렇게 썼고요. 근데 여기서 수동태로 바꾸고 싶다라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서 당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거야? 당하는 주체는 the door이 되는 거죠. 문 같은 경우는 스스로 못 열어. 누가 열어? 그가 열거든요. 그러면 the door이 주어가 주체가 되면서 이 opens가 뭐로 된 거예요? 수동태로 is opened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그 문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수동태를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능동태의 시제가 뭐니까? 현재니까 수동태의 시제도 비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됐다? 현재 시제로 is로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그가 문을 연 거 똑같은데 행위가 언제예요?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면 마찬가지 그 문이 열렸다로 갈 건데 얘는 과거니까 비동사의 형태가 뭘로 바뀐 거예요? was. 과거로 바뀐 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이번엔 그가 그 문을 열 것이다 라는 시제 어떤 형태? will의 형태로 미래 시제가 왔으니까 얘 수동태로 간다라고 하면은 will be opened입니다. 여기서 비동사 플러스 pp가 맞는데 will이라는 조동사가 붙음으로 인해서 그 비동사가 am, is, was, were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원형으로 온 거예요. will be opened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동태는 시제에 따라서 비동사의 형태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의 때는 am, is로 주어에 맞춰서, 과거일 때는 was, were로 마찬가지 주어에 맞춰서, 미래일 때는 그냥 will be로 그 뒤에 다 pp를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려울까요? 괜찮죠? 수동태라 함은 주어가 동사의 행위를 스스로 못할 때 쓴다. 그럴 때는 동사의 형태를 어떻게 써준다? 비동사 플러스 pp로 써준다. 그 비동사의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에 따라 am, is, was, were,
will be의 형태로 쓰고 뒤에 pp만 잘 붙여주면 된다 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동사, 어차피 우리가 will을 했기 때문에 조동사가 붙게 됐을 경우에는 will이랑 형태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동사가 오고 비동사가 오고 pp가 올 건데 이 be는 뭐에? 비동사의 원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R이즈 뭐죠? 원로 안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동사 오고 BPP가 올 건데 이런 경우죠. must 조동사 그러니까 be respected 너는 뭐 되어야 한다? 존경받아야 한다. 이거죠. 존경하는 게 아니라 너가 당하는 겁니다. 행위를. The car 그 차가 새 차 되어야 한다. 차는 스스로 세차 못하죠. 그러니까 BPP를 쓰면서 should가 왔으니까 원형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will be pp, must be pp, should be, can be, may be pp 이런 식으로 수동태를 쓸 수 있다. 아주 단순해요. 조동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를 넣어서 수동태에 쓰고 싶으면 조동사를 쓰시고 수동태를 어떻게 쓴다? 비동사 플러스 pp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죠? 하실만 하죠? 제가 이거 넘어가기 전에 앞에 예문을 통해서 좀 설명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뭘 설명하고 싶냐? 대체로 중등 친구들한테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능동태의 문장을 뭐로 바꿔라? 수동태로 바꿔라 라는 거예요. 회화를 할 때는 대체로 우리가 능동태 문장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수동태 문장을 쓸 때도 있지만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동사의 행위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수동태로도 내가 쓸 수 있구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확장 범위를 늘려주시는 게 좋고요. 입시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고등은 이미 뗐어야 했고요. 중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주구장창 내신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꿔달라라는 문장 또는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꿔달라라는 문장으로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려면 여러분 문장의 형식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문장의 형식이라는 건 제가 1강에서 이미 했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는 게 문장의 형식이에요. 문장의 형식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능동태 문장이 3형식, 4형식, 5형식 문장일 때만 수동태로 변경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1, 2형식과 3, 4, 5형식을 비교하셔야 하는 건데 1, 2형식에는 없는데 3, 4, 5형식에는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쵸.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능동태 문장에 뭐를 갖고 있어야? 목적어를 갖고 있어야 수동태로 전환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문장 몇 형식이에요? 그는 주어, opens 동사, the door 목적어죠. 문을 연다. 을로 해석하니까 얘는 목적어예요. 얘를 보면 여기가 수동태래요. 수동태의 주어는 누구예요? the door이거든요. 뭐구나. 지금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구나? the door이라는 목적어.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에서는 무슨 역할을 해요? 주어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이유입니다. 3, 4, 5형식만 수동태로 전환 가능한 이유는 능동태에 있는 목적어가 수동태에서는 뭐가 되기 때문이에요? 주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행위를 주어가 하다가 이 했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여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주어로. 그러면 이 대상이 스스로 그 행위를 못하니까 수동태로 쓰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거 정리해야 될 거. 1, 2형식은 아예 수동태로 쓸 수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으니까요. 근데 능동태 3형식, 4형식, 5형식은 목적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동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목적어가 수동태에 뭐가 될 거다? 주어가 될 겁니다. 주어. 주어가 되고 보시면 계속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있는 up이 동사가 어떻게 바뀌어요?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뀌죠. 그 다음 뒤에 그에 의해서라고 해서 by 힘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다 안다. 이 대상들을 뭐 they라던가 people이라던가 일반적인 주어를 쓴다 하면은 이 by 힘 같은 경우는 생략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능동태의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전환하는 것과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동사의 형태가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변하면 비동사 플러스 pp로 쓴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개념을 잘 잡고 가셔야 해요. 이 강의는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일단은 개념을 먼저 심어주는 게 목표거든요.
더 나아가서 심화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면 삼형식의 형태, 사형식의 형태, 오형식의 형태에 따라 수동태 전환이 어떻게 되는가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목표는 일단 여러분이 수동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두 번째, 수동으로 바꿀 수 있는 능동태의 문장의 형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 얘네들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심어두고 가시는 게 지금 강의에서는 목표예요. 그래서 일단은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문에서 보시면 케이크예요. 주어가 케이크이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케이크를 만든 것 같아. 문장을 이렇게 대충 살펴봤을 때. 그러면 주어가 케이크이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 케이크 본인을 막 만들어? 안 되죠? 그러니까 make를 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수동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다고? 비동사 플러스 pp로 생겼다고. 그러면 cake은 단수기 때문에 우리는 뭐로 쓸 거고? is로 쓸 거고 make의 pp형은 어떻게 생겼냐? made로 생겼죠. 그래서 is made by my mom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접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편지가 send는 보내달라. 편지가 스스로 보내요? 막 걸어 다니나요? 아닙니다. 사람이 붙이는 거죠. 그 편지의 입장에선 보내짐을 당한 거고요. 여기서 시점은 어제예요. 그러면 똑같이 수동태로 바꿀 건데 어제기 때문에 the letter was sent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써주셔야 하는 거고 이번에는 리포트도 마찬가지 리포트 내가 쓰는 거지. 리포트가 스스로 막 쓰고 있지는 않잖아? 근데 시제가 tomorrow입니다. 그러면 미래 시제로 will을 써야 되겠다. The report will 이러면 비동사가 원형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be write의 pp형은 우리가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했죠? written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법이라는 건 obey가 따르다, 복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법이 따르는 게 아니죠. 사람이 그 법을 따르는 거잖아. 그럼 법의 입장에서는 그 따라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수동태를 쓸 건데 이번에는 must랑 함께 써달랍니다. 그럼 must도 조동사니까 우리는 must be 얘는 규칙 변화 ed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The floors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게 깨끗해야 되는데 청소해야 되는 거죠. 바닥이 스스로 자기를 닦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누가 닦아요? 사람이 닦죠. 그럼 바닥 입장에선 닦임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청소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 수동태로 쓸 건데 여기도 뭐가 있네요? should라는 조동사가 있네요. 그러면 should가 오고 나서 우리는 동사 원형으로 be를 쓸 거고 얘도 규칙 변화입니다. 뒤에 ed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쓰는 이유는 주어가 동사라는 행위를 케이크 스스로 못 만들어, 편지가 스스로 못 보내, 레포트가 스스로 못 쓰고, 법이 스스로 지키는 거 아니고, 바닥이 스스로 청소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수동으로 바꿔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었을까요? 자, 다음으로 볼게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에서 올바르게 쓰인 문장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주어랑 동사의 관계를 내가 파악해야 한다는 것까지 캐치하셨나요? 왜냐? 주어가 동사의 행위를 할 거니까 스스로. 그러면 윈도우가 주어고 오픈이 동사예요. 일단 주어 동사만 다 체크하고 갑시다. The food 주어, is cook 동사, the song 주어, was sang 동사, the room 주어, is cleaned 동사, 그 다음 이메일 주어, will sending 동사로 가는데 여러분 계속 보이죠? 틀린 것들이. 어떻게 보시냐? 아까 했잖아요. 창문은 스스로 못 열어. 아마 탐이 열었나 봐요. 그러면 이 자리는 뭐가 와야 되는 게 맞아요? 수동태가 오는 게 맞겠죠. The window하고 is opened로 써야 됐다. 그래서 1번은 올바르게 쓰인 게 아니니까 탈락. 음식이라는 건 그녀에 의해서 요리되는 거죠. 음식이 스스로 요리하는 거 아니니까 비동사 pp가 와야 하는데 여기는 그냥 쿡이 왔네? 그러면 쿡을 뭐로 써줘야 돼요? 뒤에 ed를 붙여서 pp로 만들어줘야 했다. 안 되고 그 노래가 BTS에 의해서 뭐 해졌다? 불려진 거죠. 노래는 스스로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가수들이 부르는 거니까 얘도 pp로 써야 하는데 다만 sing, sang, sung
얘는 ABC의 3번 변화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여기가 틀려버렸죠? 그래서 3번은 안 되고 방은 매일매일 청소됩니다. 라는 형태로 비동사 플러스 PP로 4번이 제대로 왔네요. 그 다음에 5번도 확인하겠습니다. 어차피 틀린 거 보여. 왜 보이냐? 조동사 will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줘야 하는데 sending이 왔기 때문에 이미 탈락. 근데 이메일이 내일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보내질 거라서 우리는 이 자리를 will be sent로 써주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탈락. 답은 4번으로 골라주셔야 합니다. 보시면 제가 계속 주어 동사의 관계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라는 거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 관계를 살펴서 동사를 수정해 주는 게 수동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동태로 바꿔 쓰래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수동태로 전환이 가능한 능동태 문장은 몇 형식? 3, 4, 5형식. 뭐가 있다? 목적어가 있어야 한다. 왜 그러냐? 이 목적어가 뭐로 변환될 거니까? 주어로 변환될 거니까. 이겁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She writes a letter. 그녀가 편지를 씁니다. 라는 write라는 동사가 보이고요. 편지를 이라는 목적어가 보여요. 그럼 여기서 수동태로 바꾼다 하면 목적어가 뭐가 될 거다? 주어가 될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letter 편지가 이제 동사를 뭐로 쓸 거예요? 비동사 플러스 PP로 써야 되지. 근데 여기 능동태의 시제가 현재야. 그럼 비동사도 뭐로 써야 해? 현재로 is로 써주고 write의 PP형은 뭐라고요? written 이라고 쓰시고 by her 이렇게 쓰시면 수동태로 전환이 된 거죠. 되었나요? 기초 중에 기초라서요. 4형식, 5형식 안 건드리고 있어요. 아주 단순한 3형식의 문장을 지금 수동태로 바꾸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 한 거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동사 다 끝났어요. 이제 동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합니다. 종류도 알고 있고요. 동사의 역할도 지금 끝났어. 완전히 이제 동사가 무엇을 하는지는 우리가 파악이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마지막 수동태를 했었는데 기본 구조는 비동사 플러스 PP로 생겼다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비동사의 시제에 따라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를 쓸 수 있다. 조동사를 붙일 거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인 be를 쓰고 pp를 쓸 거다입니다. 수동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선 능동태는 3형식 이상의 문장의 형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고 그 이유는 목적어가 존재해야지 수동태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 목적어가 주어의 역할을 수동태에선 하기 때문에 원래 행위를 하고 있던 그 대상을 꺼내서 그 대상이 행위를 받게 만드는 형태로 문장을 바꾸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면 우리 숙제는요, 프린트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프린트 배부 자료 안에다가 과거 분사까지 해서 쫙 정리해 놨거든요. 그거 꼭꼭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외워주시고 마무리니까요. 우리 이제 다 끝났으니까 동사 막판에 다 한 거다. 동사의 종류랑 동사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동사 정류에는 뭐가 있었고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있었고 동사의 역할은 뭐다? 시제일치와 수동태, 태를 확인할 수 있다.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동사를 보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동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동사 끝냈으니까 다시 주어의 자리로 가봅시다. 주어 자리의 품사는 뭐가 오죠? 명사가 옵니다. 그러면 그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 명사랑 붙어 쓰는 관사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명사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